예, 안녕하세요. 경비지도사 민간경비론 기초특강 제6강이죠. 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서, 우리 앞에 수업 듣고, 기본서, 다른 문제도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타격 민간경비로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이론 파트 내용 정말 작게 돼 해놨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작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 20년 이상이 다 걸리게 해놨죠. 그러니까 민간경비론이 정말 그 타격 기준으로 볼 때 이론이 아주 작습니다. 작고 쓸데없는 내용 다 빼버리고 그 작은 이론만 딱 공부해버리도 100페이지 될란가요? 그 정도만 해도 기출문제 다 풀리죠. 그러니까 민간경비론은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간경비 조직 및 업무 제4장이죠. 제4장이고 제2절입니다. 1절은 저번 시간에 했고 이제 제2절은 이제 경비 업무의 요령인데 이 파트에서도 매년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죠. 항상 나오는 게 인력 경비의 장단점, 기계 경비의 장단점, 비교하는 문제 항상 나오죠. 이거 역시 외워서 푸는 문제 아닙니다. 이해로 푸는 문제지 절대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인력 경비하고 기계 경비는 우리 경비업법 공부하실 때 우리 시설 호송 신변 기계 특수 혼잡 이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경비업법상 분류 방법이고 우리 민간경비론에서 우리 학문적으로 그냥 크게 인력경비, 기계경비 이렇게 크게 구분합니다. 물론 이제 인력경비라면 뭐 대표적인 게 시설경비나 호송이나 이런 게 다 신변보호 다 이런 게 인력경비지만 우리 민간경비론에서 이야기하는 인력경비는 대표적으로 이제 시설경비를 주로 이야기하는 거고 기계경비라면 우리 경비법상 기계경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인력경비, 기계경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경비는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그럼 사람이 하는 거니까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인력경비의 장점은 사건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거죠, 이거. 우리 불이 났다 예를 들어서 하면은 기계경비는 그 CCTV를 찍고 있죠. 그 다음에 뭐 기계가 뭐 방음 이런 게 뭡니까? 방음이 말고 위에 스프링클러 이런 거 작동하고 하기도 하겠지만은 늦죠, 그것도. 근데 사람은 경비는 바로 뛰어가 버리죠. 바로 뛰어가서 불을 꺼버리잖아요. 초동 조치. 그러니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죠. 도둑이야. 경비는 바로 달려가죠. 근데 기계 경비는 탐지를 하고 관제실에 신호 보내고 관제실에서 지령 내리고 지령을 받은 출동용인데 출동하고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실제 인력 경비를 많이 우리가 강가를 해버리죠. 앞으로는 기계 경비가 다 대체될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인력 경비가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인건비 줄인다고 인력 경비 다 경비원도 다 줄여버리고 기계 경비 한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 기계 경비도 장점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 인력 경비가 기계 경비가 하지 못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뉴스에 보시면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아파트 주민이 그 밖에 외출하다가 탁 쓰러졌어요. 그 쓰러졌는데 그거 CCTV 잡아갖고 기계경비였으면 그 아주머니는 돌아가셨겠죠. 근데 하필 그때 경비실에서 그 아주머니가 넘어진 걸 딱 목격을 했어요. 바로 뛰어가고 심폐소생술 해갖고 살려버리죠. 그게 인력 경비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이게 신속한 대응 조치. 그래서 결코 우리 인력 경비가 기계 경비에 다 대치되고 필요 없는 그런 경비가 아닙니다. 인력 경비가 그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밤에 집에 아파트에 들어가실 때 CCTV가 있는 것도 물론 안심이 되겠지만은 CCTV보다는 경비원 아저씨가 있는 게 훨씬 더 안심이 된다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인력경비가 장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사건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 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인력경비의 장점이고요.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 그러니까 우리 경비원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음료수도 갖다 주고 뭐 그러죠. 그럼 경비원도 친하면은 메토 누구 어디 가십니까 다 물어보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기계 경비는 우리가 CCTV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 용어도 맞죠. 그 다음에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해 주죠. 우리 경비원 택배 받아주잖아요. 기계 경비가 택배 받아줍니까? 못 받아주죠. 그럼 경비 업무 또 우편하면 우편 다 넣어주죠. 물론 우리 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나와 있고 우리 경비법 시행령에서도 신설되어 있지만은 우리 아파트 경비원분들한테 택배를 개별지까지 가져다 주라 이거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그거는 뭐 못 시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주라. 당연히 우리 냉장고를 밖에 드러내야 되는데 솔직히 혼자 들고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경비원한테 전화하고 그 재활용 분리수거 같이 들고 나가자 안 됩니다. 그것도. 물론 재활용 분리수거를 시켜서도 안 되고 그 재활용 분리수거장 있잖아요. 거기서 그거를 청소시켜도 안 됩니다. 정리 관리는 가능하죠.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다 법으로 다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파트 경비원들은 그런 경비 업무 외에 많은 업무를 솔직히 도와주죠. 그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셨다. 이것도 엄청난 장점이잖아요. 무거운 거 들고 온다 아파트 주민이 가면 그냥 친밀한 관계니까 꼭 우리 경비원한테 뭐 갑질하고 그런 취지가 아니라 우리 경비 아저씨도 누가 무거운 거 들고 오면은 가서 같이 들어주죠. 그냥 진짜 우리 그냥 친한 관계이니까 그런 거를 봐도 우리 인력 경비가 많은 업무를 수행해 주죠. 그러니까 단점은 이게 가장 문제죠.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거죠. 기계 경비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인건비가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력 경비는 인건비 때문에 항상 자꾸 인력 경비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게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같은 표현이죠. 그러면 사건의 신속한 전파에는 오히려 장애가 되긴 하죠. 우리 기계 경비는 빠르죠. 바로 인지하고 송신하고 하잖아요. 수신에 와서 바로 출동령 바르고 이런 사건의 신속한 전파에 있어서는 오히려 보면 또 기계 경비가 빠를 수 있죠. 이거는 또 반드시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민간 경비론에서 논의하고 있으니까 이 실무에서 진짜 아니 인건비가 뭐 우리는 인건비 엄청 싸게 해야 뭐 단지도 많은데 뭐 경비원을 적게 쓰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없다 이렇게도 주장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하지 말고 이제 일반적인 논에서 이렇게 민간 경비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실무에서는 꼭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단점은 야간의 경우에 경비활동의 효율성이 저하되죠. 아무래도 우리 인력 경비원은 야간에 휴식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비활동 제약을 받는다. 그럼 이것도 결정적인 단점이죠. 만약에 강도 사건이라는데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우리 경비원 아저씨가 다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 또 큰 단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인력경비 장단점은 우리 아파트 경비원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더 묘하지 않고 이해하기 수월할 겁니다. 그럼 기계경비도 장점만 있는 것 같은데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기계경비도. 그래서 기계경비의 장점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 비용, 경비 소요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장기적인 벨세우로 들어와 있죠. 왜 그러냐면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기계경비가 더 비싸죠. 기계경비 설치하는데 비용 만만치 않잖아요. 그 처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계경비가. 그런데 한번 설치해 놓고 나면은 계속 쓰죠. 기계경비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잠깐의 수리비는 들어가겠지만 유지 관리비는 들어가겠지만 인건비보다 훨씬 저렴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경비가 절감된다는 거지 단기적으로 운영경비가 절감된다라고 하면은 틀린 질문입니다. 하여튼 인력경비보다는 경제적인 건 맞죠. 인력경비에 비해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감시가 가능하죠. 우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CCTV는 계속 비추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눈 비 오고 그러면 경비원 순찰 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외부 환경 덥거나 춥거나 하면은 영향을 받죠. 사람은 경비원 아저씨는. 그렇지만 우리 기계경비는 그 외부 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이것도 큰 장점 24시간 우리 사람은 밤에는 자거나 휴식을 취해야 되지만 CCTV는 24시간 동안 동일한 조건은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기계 경비 장단점을 생각할 때는 항상 이 CCTV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인력 경비는 경비원 아저씨를,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를 생각하시고, 우리 기계 경비는 CCTV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외부 침입을 정확하게 탐지하죠. CCTV가 딱 보고 있으니까. 그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 표현도 맞다고 봐야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인력 경비가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그런 표현도 쓰고, 또 우리가 기계경비 장단점 설명할 때는 또 교수님들 또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 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은 진짜 명쾌하게 딱 법 조문 그대로 이냐 아니냐 딱 정확하게 떨어지지만은 우리 경호학 개론도 마찬가지고 이 민간경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딱 명쾌하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 외부 침입을 정확하게 탐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넓은 장소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죠. CCTV, 요즘에 그 CCTV도 그, 저도 그 일산의 일산의 어딘가 킨텍스입니까? 뭐 있죠. 그 크게 박람회 하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서울 떠난 지가 좀 되다 보니까. 하여튼, 거기 우리, 방범 장비 있는 거 박람회 하거든요. 매년 합니다. 저도 가서 한번 보니까 CCTV가 진짜 만원경처럼 줌 기능이 있어갖고 엄청나게 먼 거리는 걸 쫙 다 당겨버립니다. 다 당겨서 다 보더라고요. 정말 CCTV가 엄청 발전됐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일반적인 CCTV는 그런 게 다 고가의 비용이다 보니까 그런 거 다 장치하지는 않고 뭐 군사시설이나 이런데 국가 중요시설에는 설치를 하겠지만 우리 일반적인 관공서라든지 주택에는 설치 안 하겠지만 하여튼 이 기계경비 시설이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지금 넓은 장소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도 있으며 또 야간에도 오히려 경비 야간 뭐 적외선 감지기입니까? 그런 기능이 달린 그 CCTV도 있거든요. 그 야간에도 오히려 더 자세하게도 보죠. 그럼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이게 엄청난 장점이죠. 아무리 사고가 터져도 뭐 폭발 사고가 터지든지 간에 일단 사람은 안 죽잖아요. 경비실에 무슨 사고가 터졌을 때도. 그럼 사고 현장의 기록이 용하다는 거는 녹화가 자동적으로 녹화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기록이 용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감시 장치의 경우 감시 기록 유지가 용이하면 녹음되어 있으니까 사후에 범죄의 수사 단서로 활용하기 쉽다. 실제로 CCTV가 가장 좋은 점이 우리 경찰이 수사 단서로서 가장 좋죠. 실제로 CCTV가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CCTV는 범죄가 일어난 이후에 경찰이 수사하는 데 상당히 도움되고 수사 단서로 활용되는 데서 허용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CCTV의 범죄 예방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논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인 범죄자 등에 대한 경고 효과, 예방 효과 있죠. 우리 아무래도 CCTV가 있으면은 절도범이 침범을 덜 하겠죠. 그 다음에 경범 또 삐리삐리삐리 울리잖아요. 침입 감지 시스템이 있으면은 경보음 장치를 통한 범죄 중단 효과가 있다 맞고요. 범죄 예방과 같은 다른 예방 시스템과 통합적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기계 설비가 방범뿐만 아니라 방화 이런 것도 같이 하죠. 모든 시스템이 좀 다 묶여서 하잖아요. 방범만 하는 게 아니라 방화라든지 또 뭐 우리 집이 없을 때 좀 애완견이 혼자 애완견이라면 안 되죠. 반려견이죠. 반려견이 혼자 뭐 하는지 다 보고 다 돼 있죠. 그런 시스템을 다 연결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에어컨 미리 작동하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다른 시스템하고도 다 연결해서 쓰는 그런 기능이 요즘에 있다.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 단점이 더 있어요. 뭐냐 기계경비가 결국 이게 최초의 설비 비용이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렴합니다. 근데 초기 설치 비용이 든다. 그럼 고장이 나면은 신속한 대응 못 하는 거죠. CCTV가 잘 돌아가고 있어야지 대응이 가능한 건데 고장 나버리면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기계는. 아무튼 유지 보수하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과 전문 인력이 요구된다. 우리 첨단 기계 설비를 우리 일반인들이 함부로 막 열어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되잖아요.
전문 인력이 요구된다. 사건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우며, 이게 아까 인력 경비에 비교한 게 이 표현이죠. 요거 장점 이거하고 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 표현하고 장점에서 외부 침입을 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 표현하고 사건 발생 시 현장에서 대처는 어렵다는 거지. 기계경비가 현장 대처는 어렵다. 그럼 이제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이 실제로 필요하죠. 우리 그 S1이나 캡스 같은 경우에도 5분 안에 들어올까요? 우리 경찰은 거의 5분 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하여튼 5분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우리 경비원은 바로 뛰어가면 1분이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기계 경비를 잘 아는 범죄자에게 역용당할 수 있죠. 그렇죠. 뭐 CCTV를 잘 아는 사람은 그 방향을 조절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그 기계적으로 뭐 어떤 암호 장치를 내서 경고음이 안 울리게 한다든지 그렇게 범죄자가 이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CCTV라든지 기계 경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항상 오경보죠. 오경보. 우리 그 경비법에서도 하지만 오경보가 가장 골치 아픈 거죠. 오경보 및 허위 정보의 위험성이 크므로 이 실제 침입하지 않았는데 침입했다고 경고음이 울리는 것, 잘못 울리는 경고음을 우리가 오경보라고 하죠. 그래서 오경보를 방지를 위한 유지 보수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한정된 범위에서만 관찰이 가능하며 적절한 상황 판단이, 우리 상황 판단은 CCTV보다는 사람이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적절한 상황 판단. 그럼 이제 계약 상대방에게 기기 사용 요령 및 운영 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우리 처음 기계경비 계약할 때 우리 기계경비 업체에서 이 기기 사용 요령 이런 거 다 설명해 주죠. 이 정도를 갖고 이 정도 번거로움 갖고 단점이라고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도 기출 지문입니다. 여기 있는 거 다 기출 지문입니다. 제가 기출 지문을 가지고 기본서 이론을 구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계경비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는 암기하고 푸는 문제 아니라겠습니다. 1번 장기적으로 이거 좀 조심하라고요.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운영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화재 예방과 같은 다른 예방 시스템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했었죠. 24시간 동일한 조건으로 감시 가능하다. 기계 경비를 잘 아는 범죄자에게 역이용 당할 우려가 있다. 이것도 기계 경비의 내용은 맞죠. 그런데 여기서 물어본 건 장점을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역이용 당할 우려가 있다. 이거는 뭡니까? 단점이죠. 순간적으로 이 지문이 기계경비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물어봐 버렸으면은 이 4번도 맞는 거죠. 이건 단점이니까. 근데 질문은 장점을 물어봤죠. 요거는 지금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틀리죠. 기계경비의 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시간 지속적으로 이거는 뭡니까? 장점이죠. 장점. 이게 1번 정답이네요. 2번 고장 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그렇죠. 고장되면 먹통돼 버리면 아무런 필요 없는 거죠. 오경보 위험성이 크다. 맞고요.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 맞죠.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력경비는 넓은 장소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오히려 기계가 낫죠. 기계경비죠. 2번 기계경비는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고객하고 친밀한 관계 형성하는 것은 경비 아저씨죠. CCTV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번도 틀리고요. 3번에 인력경비는 장기적으로 경비 비용 절감 아니죠. 기계경비가 장기적으로 경비 비용 효과가 있는 거죠. 3번도 틀렸네요. 4번에 기계경비는 유지 보수의 전문 인력이 당연한 내용이죠. 4번이 맞네요. 기계경비의 장단점, 이제 이거는 장점, 단점이고 장단점 같이 물어보는 거죠.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계경비를 운영하는 경우에 잠재적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 아니죠. 잠재적 범죄자, 지금 현재 범죄자가 아니고 앞으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잠재적 범죄자라 하잖아요. 그런 잠재적 범죄자는 CCTV가 위에 붙어 있으면은 그 집은 틀로 안 들어가죠. 딴 집, CCTV가 없는 집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이거는. 미비하다가 이거
예방 효과가 있죠. 장기적으로 경비 소요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맞죠? 장기적이죠. 기계경비를 너무 많이 맹신하셨을 때는 범죄자에게 역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기계경비에 대해서 잘 아는 범인은 오히려 기계경비를 역이용하죠. 또 CCTV가 어디에 있는지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서도 침투하기도 하죠. 이건 맞는 표현이죠. 3은 외부 침입을 정확하게 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기계경비의 장점이죠. 기계경비, 이게 작년 문제입니다. 기계경비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계경비는 장단기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이게 뭐가 틀렸습니까? 이게 1번이 정답이죠. 단위 들어가면 안 되죠. 장기적이 장기적. 기계경비 장기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거지. 단기적으로는 그 처음에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죠. 그래서 단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작년 문제입니다. 기계경비 시스템은 오경보의 문제가 항상 있죠. 항상 있습니다. 3번에 기계경비를 너무 명시하면 범죄자에게 역이용 당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 기출지문 그대로 또 뺐겠죠. 경찰 간수에 직접 연결하는 기계경비 시스템에 대해 경찰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이 기계경비는 오경보가 많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기계경비를 되게 불신합니다. 그래서 옛날 초창기에는 우리 기계경비 경보음이 울리면은 경찰도 같이 출동을 해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같이 출동 안 합니다. 경찰은. 그리고 경찰이 맨날 하는 말이 이 기계경비는 오경보가 너무 많다고 문제다고 지적하죠. 오경보가 너무 많다. 그래서 경찰이 주장하는 오경보는 90%다. 야, 기계경비 너네들 90% 오경보더라. 8, 90% 넘었네요. 8, 90% 오경보다 막 이렇게 해가죠. 근데 기계경비 업체들은 무슨 소리를 하냐. 우리는 오경보 우리는 5%밖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경찰이 주장하는 오경보율하고 기계경비 업체가 주장하는 오경보율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이런 게 왜 그러냐면은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적외선 감지기 있잖아요. 적외선 감지기라는 게 이렇게 투광기에서 수광기로 적외선을 이렇게 쏘고 있는 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우리 지나가다가 그 중요 시설 저런 집에 갈 때 보면은 소년원인가 그 있거든요. 우리 칠곡에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소년원인가 이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 담장에 보면 이거 쫙 달리 연결되어 있거든요. 적외선 감지기. 이 적외선 감지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적외선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이게 탁 끊어지면 경보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담장이면 담장이 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담장이고. 그러면은 누가 월담을 하면은 이제 침입을 하면은 경보음이 울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적외선 감지기가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가 그 도둑이 담을 뛰어넘어서 울리는 경우보다는 고양이들이죠. 고양이라든지 또는 뭐 낙엽이 떨어지면서 여기 탁 걸려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외부 환경이라든지 고양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경보음이 울리는 게 엄청 많다고 합니다. 이게 대부분이. 이 경찰은 이걸 오경보로 보는 거예요. 고양이가 딱 끊어가 적외선을 끊어서 경보음 울리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오경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주장하는 거는 기계경비 오경보율이 80%다 이상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계경비 업체에서는 이걸 오경보로 안 보죠. 기계경비 업자가 말하는 오경보는 정말 기계가 오류가 나고 아무 이상 없는데 기계가 경보음이 울려버리는 게 그게 오경보지. 요거는 비록 도둑놈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은 뭐 하여튼 고양이든 개든 뭔가 들어와서 이걸 끊어줬으니까 이거는 제대로 작동을 한 거죠. 이거는 오경보로 안 보는 겁니다. 경비업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경비업체가 말하는 오경보율은 우리는 5% 이하다. 거의 우리 오작동 안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경찰하고 기계경비 업자하고 이제 그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이렇고 그래서 경찰도 기계경비 시스템하고 직접 연결되면은 아무래도 경찰이 바빠지는 거죠. 그 경보 물릴 때마다 경찰도 같이 출동해 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국가 중요 시설에 기계경비 다 설치하잖아요.
국가중요시설에 기계경비 설치했을 경우에는 경보음이 울리면은 일단 오경보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일단은 경찰도 같이 출동해 줍니다. 그 기계경비 업체에서도 출동하지만 경찰도 출동하죠. 그 다음 우리 은행 같은 데 보면은 그 앞에 창구에 그 직원들, 창구에 있는 직원들 그 책상 밑에 그 비상벨 있잖아요. 그래서 강도가 딱 들어오면은 그거 딱 눌러줘야 하잖아요. 비상벨. 손으로 직접 눌려야 하는 그런 비상벨. 그런 걸 울리도 경찰이 출동해준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문제는 넘어가고요. 그다음 자체 경비하고 이제 그 계약 경비를 비교해야 되는데, 자체 경비는 우리 이제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이 회사에 경비원을 우리 회사 직고용. 자체 경비는 이거 직고용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직원을 경비원 직원을 바로 뽑아버리는 게 이게 자체 경비예요. 그러니까 이 경비원은 만약에 삼성이다 치면은 삼성의 그 경비원들을 삼성 직원으로 뽑아버린다는 겁니다. 직고용되는 거. 그걸 우리가 자체 경비를 하고, 계약 경비는 우리 경비업법상 경비 있죠. 경비업법상 경비는 경비업자하고 그 회사에 있는 사장님하고 두 사람이 계약을 하는 거죠. 도구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을 해서 그 경비원이, 그 삼성이라는 회사의 경비원이 직고용 경비원이 아니고 경비업체에 도급을 줘버리면은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들이 삼성에 들어와서 경비를 서주는 거죠. 외주잖아요. 쉽게 말해 외주잖아요. 외주. 이거는 경비만 외주 주는 거죠. 우리 흔한 표현으로. 그래서 자체 경비는 직고용 생각하시고 이 계약 경비는 외주를 주는 거라 생각하면은 이것도 이해를 하면은 다 풀리는 거지 암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여튼 자체 경비의 장점 직고용입니다. 이 시설주라는 게 사장님이죠. 이게 이제 삼성 같으면은 삼성 사장님, 이재용 사장님이 회장님입니까? 이제 시설주 사장이죠. 그래서 시설주가 경비원들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내가 뽑은 내 직원들이잖아요. 직고용 했으니까 관리함으로써 경비원에 대한 통제 강화할 수 있죠. 꼼짝 말하죠. 어느 경비원이 자기 직고용된 경비원이 사장님한테 말 안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럼 바로 잘리는데. 그러니까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자체 경비원은 계약 경비원보다 회사나 고용주에게 충성심 높죠. 이거 당연한 거죠. 직고용 경비원들은 자기 사장님한테, 사용자한테 충성해야죠. 근데 외주에서 온 경비원들은,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들은 자기 사장님은 그 회사 사장님이 아니고 경비업체 사장님, 자기 사장님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 사장한테는 충성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자체 경비가 충성심이 높다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근데 고용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한다. 당연히 직고용이니까 자기 직원들이니까 사장님이 딱 시키면 바로 움직이죠. 그런데 계약 경비에 비하여 그러니까 이제 경비원 입장입니다. 계약 경비에 비해서 임금이 높고 안정적이므로 우리가 이것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열악한 회사 같은 경우는 직고용이 월급을 더 박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 직고용이 월급 많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계약경비 같은 경우는 또 경비업체 사장님이 몇 프로는 가져가야 되잖아요. 회사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금비가 아무래도 낮죠. 그래서 직고용 같은 경우는 임금이 높고 안정적이므로 당연히 임금이 높으니까 이직률이 낮죠. 그 다음에 임금이 많으니까 자질이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거죠. 우리 저 인천공항 같은 경우도 그때 직고용 한다 하면 막 서로 가려고 난리였잖아요. 지금 인천공항이 직고용 됐는데 아직 안 됐죠. 아직까지 특수경비 업체에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직고용이 그렇게 다들 선호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자체 경비원은 경비 부수에 오래 근무하면서 자기 직원들이니까 오래 근무하죠. 경비업체에 외주 줘버리면 그 경비원들 돌고 돌죠. 계속. 그렇지만은 우리 자체 경비원은 계속 오래 근무하니까 회사의 운영, 매출, 인사 등에 대한 지식이 높죠. 단점이 뭐냐?
가장 단점이라는 게 비용 상승 효과 유발로 결국은 비능률적이라는 게 이게 비용이 많이 든데 인건비가 비싸죠. 인건비가 비쌉니다. 직고용 했을 때 월급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 상승 효과 유발로 비능률적이다. 그러면 계약 경비에 비해서 다른 부서의 직원들과 오히려 친밀한 건 좋은데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한다. 우리 경비원이 지금 딱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출입증 딱 안 갖고 오면 통과 못 시켜야 되죠. 아, 그런데 인사과의 과장님 아침에 내가 출입증 안 갖고 왔다 하면은 직고용 경비들 어떻게 합니까? 들어갔어요, 그냥. 서로 아는 사이니까. 근데 진짜 법대로 가면은 출입증 없으면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왜? 그렇게 딱 자기가 지시를 받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소속, 들어가는 사람이 인사과 누군지, 뭐 영업부에 누군지 나는 모르죠. 외주에서 왔으니까. 그럼 법대로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체 직구용 경비원들은 다 서로 아는 직원들이니까 막 인사하고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뭐 신분증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안 갖고 오면 통과 다 해줘 버리죠. 그런 게 단점이라는 거죠. 자체 경비는 이사관리 측면에서 결혼의 보충, 추관리 배치가 그렇죠. 이거 한 명이 경비 한 명 나가버리면은 또 뽑아야 되잖아요. 또 면접 봐야 채용 공고 올리고 면접 보고 또 그래야 되죠. 근데 우리 계약 경비 같은 경우는 경비 한 명 빠졌다 하면은 경비표에서 바로 다음날 바로 넣어버리죠. 그러니까 인사관리가 힘들다는 거죠. 직구형 하면은. 그럼 비상사태에 있어서 인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회사에 뭐 경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 직구형 경비 10명밖에 없잖아요. 10명밖에 없으면은 인력이 탄력적이지 못하죠. 10명으로 뭐 더 늘릴 수도 없잖아요. 근데 계약 경비 같은 경우는 외주에 있으면은 지금 외주에서 들어와 있는 경비 인력이 10명이다. 그런데 우리 오늘 회사에서 행사가 있다. 그럼 전화 한 통 해갖고 우리 경비원 10명 더 추가 넣어주세요 하면은 바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계약 경비가 아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 경비의 장단점, 추세는 이제 계약 경비로 가는 추세는 맞기는 맞죠. 계약 경비의 장점은 고용주의 요구에 맞는 경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고용주가 아까 말한 시설주죠, 시설주고 사장님, 그 회사 사장님, 경비업체 말고 사장님이 막 어떤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이러한 경비원 좀 보내주세요. 이러한 경비 시스템을 해주세요 하면은 그게 딱 맞고 다 제공해 주는 거죠. 우리는 젊은 경비원들로 보내주세요 하면은 전국 덩치 좋은 경비원 싹 넣어주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경비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하여튼 전문성을 갖춘 경비력을 쉽게 해줄 수 있죠. 계약 경비는 고용이라든지 직원 관리, 교육 훈련, 보험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왜 이거에 직접 안 합니까? 이런 걸 누가 합니까? 경비업체에서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 경비보다는 운용 경비가 아주 절감되죠. 보험, 교육, 훈련은 그 삼성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비업체에서 직무교육시키고 신인교육시키고 다 해주죠. 다 하고 배치만 시켜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보험도 경비업체에서 보험 넣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 의뢰인, 고용주 이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합니까? 그 다음에 인사관리, 행정관리가 유용하다. 왜? 직접 할 필요가 없으니까. 즉 구성원 중에 질병이나 해임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사이동과 대처에 따른 행정상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죠. 여기서는. 그 경비업체에서 경비 한 명 빠졌다. 그러면 전화만 하면 경비업체에서 새로운 경비원도 넣어주죠. 만약에 이런 걸 안 해주면 그 경비업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경비업체 바꿔버리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주 원활하게 인사이동과 행정상의 문제를 쉽게 해결되는 거죠. 경비 수요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기존 경비원을 감축하거나 추가적으로 고용을 할 때 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요즘 직고용된 경비원들, 직원들은 못 자릅니다. 근로기준법 때문에 한 번에 못 자르죠. 그런데 이 계약 경비는 자르고 안 자르고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몇 명만 넣어주세요. 지금 우리 회사는 뭐 기계 경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경비원 10명까지 필요 없습니다. 한 5명만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경비표에서 알아서 다 이런 조절 다 해줘 버리죠. 감축 추가하는데 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운영이 엄청 쉽죠.
즉 경비력의 추가 및 감축에 있어 자체 경비보다 아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경비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고용주를 의식하지 않고 소신껏 경비 업무에 맞서 그렇지. 우리 경비원이 이 사람은 그 삼성 회사 사장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자기 경비업체 소속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손실껏 아까 말한 것처럼 신분 출입증 안 갖고 들어온 직원을 있으면 딱 제지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경비가 장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우리 이재에서 했던 한국 민간경비의 전망과 과제 이런 거 할 때도 우리 자체 경비에서 계약 경비로 가는 추세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장점이 훨씬 많죠. 그렇지만 계약 경비도 단점은 당연히 있겠죠. 단점이 없을 리가 없죠. 계약 경비는 자체 경비에 비해서 고용주에 대한 충성심이 아무래도 약하죠. 왜? 내 사장님은 우리 회사 사장님이 아니고 경비업체 사장님이 내 사장님이니까 나는 고용주에 대해서 물론 고용주한테 밑보여 버리면 고용주가 경비업체 사장님한테 전화해갖고 이 경비원 갈아라 바꿔라 이렇게 해버리면 잘릴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고용주에 대한 충성심은 직고용 경비원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사명감이나 소속감도 솔직히 없죠. 분산돼 버리죠. 나는 경비업체 소속인데 나 여기 몇 개월 있다가 나는 또 다른 데로 배치될 거야. 그러면 뭐 사명감이나 소속감을 가질 수가 없죠. 계약경비는 신분보장의 불안정성과 저임금, 임금 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직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다양한 경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경비 인력을 쉽게 정할 수 있다. 그렇죠? 요구하면은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경비업체에서는 다 맞춰서 넣어주는 거죠. 2번 자체경비는 신분보장의 불안정성과 저임금 아니죠. 우리 저임금이라면은 우리 계약경비가 더 저임금이라고 얘기했죠. 저임금으로 이직률이 높다. 이거는 자체경비하고 계약경비죠. 2번이 정답이고요. 계약경비는 경비인력의 추가 및 감축에 있어 자체경비보다 탄력적이죠. 계약경비가 탄력적이죠. 탄력적이랑 쉽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자체경비는 4번 자체경비는 계약경비보다 고용주에 대한 충성심을 갖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자체경비가 충성심이 높다고 했죠. 계약경비와 자체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체경비는 계약경비 부서에 오래 근무함으로써 회사 운영, 매출, 인사 등에 관한 지식이 높아 여러 부분에서 계약경비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비용이 이 앞부분은 쭉 맞게 설명하다가 뒤에서 계약경비보다 비용이 적겠나 아니죠. 우리 자체경비가 인건비가 높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죠. 비용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가 아니고. 2번 계약경비는 자체경비에 비해 고용주나 회사에 대한 상대적으로 충성심이 높다 맞죠? 우리 계약경비가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계약경비는 자체경비에 비해 읽다가 보니 헷갈리네요. 계약경비는 자체경비에 비해서 고용주나 회사에 대한 상대적으로 충성심이 높은 것은 자체경비죠. 이게 바뀌었죠. 자체경비는 계약경비에 비해 이렇게 해야 되죠. 자체경비가 충성심이 높습니다. 3번 계약경비는 자체경비에 비해 비상시 인적 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게 맞죠? 탄력적인 게 계약경비라 했잖아요. 3번이 맞는 거, 옳은 거네요. 4번 자체경비는 인사관리 측면에서 결혼의 보충이 아니죠. 결혼 보충이 유효한 거. 전화 한 통이면 다른 경비도 계속 넣어줄 수 있는 게 계약경비잖아요. 그러니까 자체경비가 아니고 계약경비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1번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체경비는 계약경비보다 자신을 고용한 회사나 고용주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 맞죠? 자체경비가. 자체경비는 계약경비보다 결혼의 보충, 추가 인력의 배치가 어렵죠. 자체가. 3번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높죠. 맞죠? 왜? 경비업체에서 다 교육시켜서 배치해 주니까. 아니면 또 더 전문성을 원하면은 또 경비업체에서 더 전문가를 채용해서 배치시켜 주면 되는 거죠. 4번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신 있는
경비 업무 수행이 상대적으로 곤란하다가 아니죠.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계약 경비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곤란한 게 아니라 용이하다죠. 용이하다. 4번이 틀렸죠. 2025년도 매년 그러니까 자체 경비, 계약 경비, 인력 경비, 기계 경비 담당자 비교하는 거 지금 매년 나오는 거죠. 2025년도 작년 또 나왔잖아요. 자체 경비에 비해서 계약 경비의 장점입니다. 계약 경비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거. 비용이 저렴하다 맞죠? 행정관리의 장점 맞죠? 자체 회사에서 행정관리를 할 필요가 없고 경비업체에서 다 해주는 거니까 행정관리가 수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업무 오히려 계약경비가 더 전문적이다. 시설주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거는 직고용이라 했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민간조사제도라는 게 다른 같은 표현이 탐정입니다. 탐정을 우리가 민간조사제도라고 합니다.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그렇죠. 우리 아무래도 이제 탐정도 경찰 업무하고 유사한 업무 증거 막 찾아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형사사법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측면은 있죠. 이번 우리나라는 민간조사 업무가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죠. 아직 경비업법에 우리 민간조사가 안 들어왔습니다. 옛날에 경비업법에 민간조사를 넣자고 입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죠. 그런데 국회 통과 안 됐습니다.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민간조사 등 그래도 불법은 아니에요. 실제로 탐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비업법에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지 실제 우리 민간조사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2번이 틀렸네요. 3번에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인권과 권익을 이것 때문에 지금 자꾸 우리 민간조사 제도를 지금 안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의 가장 큰 논구가 이거죠. 사생활 침해한다. 경찰도 아닌데 뒷조사하고 다니고 이런 거 이럴 거잖아요. 탐정들이. 그러니까 요게 때문에 지금 통과가 잘 안 되는 겁니다. 4번 의뢰인은 국가기관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서비스를 제공. 그러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가출 우리 자식이 가출했다. 가출인을 찾는데 물론 경찰도 잘 하지만 그래서 경찰은 또 절차가 복잡하고 막 그렇잖아요. 뭐 절차도 있고 또 가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경찰서 가서 가출인 신고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가서 기다리세요. 이런 거 많죠. 근데 민간조사 같은 게 탐정 같은 거 어떤 게 어떻습니까? 돈만 줘버리면은 막 더 빨리 찾아주죠. 그래서 이 의뢰인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 의뢰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서비스 제공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런 장점이 또 있죠. 그래서 아마 민간조사제도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다른 나라는 다 있다고 하죠. 60번에 경비 업무 중에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 뭐 경비업법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뭐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 근데 이제 민간경비로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도 요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건데 시설이잖아요 시설. 그러니까 시설 경비 업무죠. 정답 2번입니다. 시설 경비 업무도 이거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 방지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혼잡 교통유도 경비가 작년에 들어왔었죠. 신설됐죠. 근데 그 제도가 솔직히 신설 안 돼도 상관없었던 게 실제로 혼잡으로 인한 위험 발생은 혼잡 교통유도 경비가 없어도 시설 경비에서 다 했죠. 하고 있었죠. 이제 더 더 이제 구체화돼서니까 더 전문화되는 이제 경향이 있긴 한데 기존에 우리 콘서트장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가수들 그 콘서트 하는데 아니면 그 축구장, 야구장 이러는데 그거 다 혼잡이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 다 시설경비 업체 소속 경비원들이 다 가서 경비 업무 서주잖아요. 지금도 그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잡교통 요거 보고 또
혼잡 같은 것도 경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시설, 이게 키워드죠, 키워드. 순찰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수 순찰은 두 명이 하는 것은 단독 순찰에 비해 인원의 경제적 배치가 가능하고 여러 지역을 분산하여 순찰을 할 수 있다는 맞는데 인원의 경제적 배치는 아니죠. 왜냐하면 복수 순찰은 두 명이 가야 되는 거니까 10명이 있으면은 복수 순찰하면은 두 명씩 간다 하면 5팀으로 나눠서 5군데밖에 못 가잖아요. 근데 단독 순찰한다면 10명이 다 따로 싹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적 배치가 가능한 건 단독 순찰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난선 순찰은 경비원의 판단에 따라 경로를 선택하는 순찰 맞죠? 정선 순찰은 정해진 노선대로 가는 게 정선 순찰, 난선 순찰은 경비원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의지를 난자잖아요. 가고 싶은 데로 가서 순찰하는 거죠. 자동차 순찰은 넓은 지역을 신속하게 순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실내 순찰은 순찰 경로가 경비 대상 시설의 내부로 한정되는 순찰이다. 뭐 이거는 흔한 질문은 아니지만 틀릴 리가 없는 질문이죠. 우리나라 호송 경비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호송 경비가 시험에 잘 안 나오죠. 제일 잘 안 나오는 게 호송 경비인데 2023년도에 한번 나왔었네요. 이 문제는 그 호송 경비에 대한 이론을 물어봤으면 좋았어요. 근데 그는 이론이 아니라 경비법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본에 1995년에 경비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이거 안 외우면은 맞출 수 없는 문제죠. 95년대 우리가 앞에서 우리나라의 경비업의 역사할 때 배웠죠. 95년대에 도입된 거는 신변보호입니다. 신변보호. 2001년대에 도입된 거는 특수경비였죠. 95년도는 신변보호였죠. 호송경비는 용역경비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틀리고요. 경비인력 기준은 무술유단자 일반 경비원 3명, 경비지도사 1명 필요한 거는 맞죠. 우리 호송경비 할 때. 근데 호송경비는 우리 경비법 할 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시설경비는 10명이죠. 시설경비 10명, 경비원 10명 필요하죠. 그럼 이제 호송은 5송으로 발음하라고 했죠. 5송. 5송. 그러니까 5명이죠. 5명이 틀리죠. 5명이죠. 신변보호도 이 신변보호라 발음하지 말고 신변보호로 발음하라 했죠. 그래서 신변보호하고 호송경비만 5명이죠. 보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2번 틀리고요. 운반 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기금속 상품 그 밖에 물건 맞죠? 우리 사람은 호송경비의 대상이 안 됩니다. 물건입니다. 물건에 대해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4번에 업무 수행을 위해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우리 호송이 현금을 나누는데 현금 한 10억도 작다. 100억 나눈다. 그럼 호송 경비 업체도 떨리죠. 누가 강도가 그 호송 경비 차량을 터는 강도가 나타날 줄 모르잖아요. 100억도 잤으면 한 1000억을 옮겨야 된다. 그럴 때는 우리 호송 경비도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경찰 간서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때는 현금 등의 운반을 위한 도착 전일까지가 아니죠. 도착 전, 내가 지금 현금을 옮겨야 되는데 100억을 옮기니까 겁이 난다. 그래서 경찰에 도움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출발 전에 연락해야지. 도착 전에 연락하면 안 돼요. 출발 전에 경찰서에 전화해갖고 우리 지금 현금 100억을 옮겨야 되는데 우리 호송경비 업체의 역량만으로는 위험합니다. 강도 당할 수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경찰이 붙거든요. 그럴 때는 출발 전일까지 도착지의 경찰서장이 아니죠. 내가 출발할 때 우리 출발 그 카날 경찰서장한테 연락을 와야지 경찰이 딱 붙어서 도착지까지 에스코트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도착지가 아니고 출발지입니다. 출발지의 경찰서장이죠. 이것도 도착 전일 아니고 출발 전일이고요. 경비업법 문제인데
경비법 공부했으면 뭐 이 문제 쉬운 거지만 경비법을 공부를 안 했으면 이 문제도 민간경비론 수준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 축에 들어가죠. 보호지역 또는 비밀, 보호지역 중 비밀 또는 주요 시설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해야 하는 장소는 우리 그 보호구역 설정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3개가 있죠. 밑에 한번 봅시다. 보호구역 설정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3개가 있는데 이 제한지역은 키워드가 출입의 감시가 필요하다. 이게 제한지역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엄격한 장소가 제한구역이죠. 그거는 이제 안내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게 제한구역이죠. 더 엄격한 거는 통제구역이죠. 이 나라에 비인가자의 출입이 아예 금지되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아 들어간 거는 제한구역 2번이죠. 그럼 이제 이거 과거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또 출제됐냐면은 다음 중 보호구역 설정에 해당하는 지역이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해갖고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은 맞지만 통제지역이라는 건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영어는. 이건 지금 사지선다기 때문에 하나 문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한지역은 있지만 통제지역은 없습니다. 통지, 그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통지는 없습니다. 통지. 이렇게 외우면 덜 헷갈리고 통지는 없다. 통제구역은 있죠. 통제구역은. 제한구역도 있습니다. 통제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내라는 키워드를 보면은 제한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국가중요시설 중요도에 따라 각급, 나급, 다급으로 분류하지. 라급 이런 거 없습니다. 마급도 없습니다. 이거 국가중요시설의 지정 및 방호 훈령에 나오는 건데 이 훈령이 공개되는 게 아니고 대외비입니다. 이거 공개 안 됩니다. 제가 이 책 쓸 때는 이 경찰 그 기존에 있는 그 책들을 보니까 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 이 방호훈령이 이거 개정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전화해갖고 이거 저 대학 교수고 현재 책 쓰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건데 그 훈령 좀 보내줄 수 있냐니까 안 된대 이거 대우비라서. 그러면 이 각급, 낙급, 다급 이런 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물어보면 답을 해주겠대.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거 각급에는 뭐 청와대가 포함됩니까? 다 물어봤어요. 일일이 물어보고 내가 체크해갖고 이제 그 담당자, 경찰 담당자는 그 법령을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썼거든요. 하여튼 락급, 막급 없습니다. 이제 기타급도 없습니다. 기타급도 옛날에 기타급도 우리 기타급이 삭제가 됐거든요. 삭제가 됐는데 이 훈령이 방호 훈령이 비공개다 보니까 아직도 기타급이라고 쓰고는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출문제도 나왔습니다. 틀린 질문이 아니고 맞게 나왔어요. 이것도. 근데 기타급이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문제도 왜 바람직하지 않냐면은 이게 공개되는 그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출제 요인도 알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근데 이 정도는 각급, 낙급, 다급은 있고 라마급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 통합방위법에 보면 통합방위 그 사태도 갑종사태, 얼종사태, 병종사태 3개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 나온 적 있죠. 갑종, 얼종, 병종, 정종 이렇게 나왔죠. 정종, 갑을 병정할 때 정은 없습니다. 정은. 정종사태는 없어요. 갑종, 얼종, 병종사태. 국가중요시설이 중요도에 따라서는 각급, 낙급, 다급 이렇게만 있습니다. 그럼 국가중요시설 내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지역이라면 틀립니다. 통제구역이면 통제구역, 통제지역, 통지 없다 그랬죠, 우리.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일단 1번이 틀렸습니다. 그럼 이제 3번, 4번은 이 훈령법 조문인데 공개된 거 아니니까. 국가정보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게 맞다고 봐야 됩니다. 조문이, 일단 옛날 조문 그대로 하면 이거 맞습니다.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의 호유를 위해서는 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경비 전문 이런 거는 당연히 맞는 질문이고요.
CDATM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뭡니까? 이거 현금 자동 지급기 말하는 겁니다. 현금 자동 지급기. 1번 현금 자동 지급기를 견고하게 설치했는데 이거 상식이죠. 이 초등학생도 풀 수 있겠죠. 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맞죠? 도난 방지를 위해서. 가급적 통행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통행이 적은 곳에 설치하면은 이용하기도 불편할 뿐더러 우리 ATM기에 돈 빼고 막 그런 거잖아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 둬야 되죠. 이용하기도 불편한 뿐더러 방범 효과도 없죠. 우리 세트할 때 외웠잖아요. 거리의 눈. 지나다니는 사람 자체가 우리가 범죄 예방 효과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해야지 많은 거 적은 곳이 아니고. 이게 틀리죠. 우리 경비법 할 때 총이나 탄약 등의 보관 장소는 가급적 통행이 적은 곳에, 그거는 그렇죠. 왜? 통행이 많은 곳에 탄약고 설치해버리면 탄약고 터져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많은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통행이 적은 곳에 설치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ATM 기계는 돈 빼는 기계인데 사람이 많은 곳에 설치해야죠. 이게 틀리죠. 적정한 경비 조명 시설과 비상전화 등을 설치해야 당연히 맞는 거고요. 혼잡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이 문제는 2023년도잖아요. 이때는 우리나라에 혼잡교통유도경비가 없었을 때입니다. 혼잡교통유도경비가 2025년도에 도입됐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일본은 경비법 제2조 2호의 업무에 일본은 혼잡경비 업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 도입하자고 오래전부터 계속 논문에서 주장했던 거죠. 일본이 있으니까. 이거는 맞고요. 2번 한국의 시설경비 업무 등을 통하여 혼잡경비 업무, 실제로 우리나라는 혼잡경비가 없었을 때도 실제로는 시설경비에서 우리가 혼잡 등 위험 방지 업무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혼잡경비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용어만 혼잡경비라는 용어를 안 썼을 뿐이죠. 그래서 2번 여기 보면 다만 우리가 2025년 1월 31일부터 혼잡교통유도경비라는 게 신설됐습니다. 3번 혼잡경비는 각종 행사를 위해 모인 불특정 군중에 의해 발생하는 혼란 사태를 사전에 예방 경계하고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조치해 위험 확대를 방지하는 경비활동이다. 이거는 혼잡경비에 대한 우리가 학문적인 정의 규정입니다. 우리 경비업법에서 이해하는 혼잡교통유도 경비 업무란 하고 나오는 거는 경비업법 나오는 그 규정 그대로 공부하셔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혼잡경비는 우리가 일반적인 학문적으로 혼잡경비는 어떠하다는 거지 법 조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4번은 혼잡경비 업무의 대상은 장소와 시설에 국한된 안 되죠. 장소와 시설도 당연히 혼잡경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람도 혼잡경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군중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군중의 기본 원칙은 볼게요. 군중의 기본 원칙은 밀도를 이거 혼잡한 상태 우리 이태원 그 사건처럼 그렇게 엄청난 군중이 모여 있는 그럴 때 이 군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를 희박화 시켜야 되죠. 확 모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때 우리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그 내려오는 사람하고 올라가는 사람하고 부딪혀 버렸죠. 원래 그 이전에 옛날에는 그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갖고 그런 병목 형상이 안 생기게 했었는데 우리 이태원 할 때는 그때 경찰이 배치가 안 되는 바람에 이 이동을 일정하게 못했죠. 그 다음에 막 군중들끼리 서로 가려고 하는 것은 경쟁적 상황을 해소를 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 관리하는 경비원들이나 경찰은 지시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군중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 것은 밀도의 희박화 맞죠. 지시의 철저 맞고요. 경쟁적 상황의 해소 맞고요. 이동의 다양하게 이게 틀리죠. 이동의 일정하죠. 여러 군데로 막 가고 이러면 오히려 혼선이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 번 또 나온 적은 지시의 철저지, 통제의 철저, 이걸 이렇게 다 출제된 적이 있죠. 이것도 틀린 점입니다.
왜 통제도 철저히 하면 좋지. 왜 틀리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통제의 철저가 틀린 질문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그 군중관리의 원칙으로 우리 학자들이 논하는 게 이건 네 개니까, 이건 네 개의 원칙이니까, 그 출제의 의도가 이 네 개의 단어를 그대로 물어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시의 철저니까 통제의 철저는 틀리다고 봐야 되죠.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통제를 잘 하면은 이렇게 군중 관리가 잘 되지 않냐 이렇게도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 출제자의 의도는 요거지 요거 네 개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동의 다양화도 주장에 따라서는 여러 그래서 한 군데 막 모여 있을 때 나가는 방법을 막 다양화시켜 놓으면 여러 곳으로 나가게 한다 이러면은 오히려 군중 관리가 잘 되지 않나 이렇게 또 막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주장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논하는 거고 우리 이 시험 문제에서는 이 네 개 원칙을 딱 그대로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네 개의 원칙. 아, 딱 한 시간 넘어버렸네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한 개 장을 또 끝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휴식 좀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100여일 남았죠. 그 지금부터 해도 제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충분하게 합격 가능하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복수 좀 하시고 해갖고 올해 합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